이미지 프롬프트, 한 줄 시너매틱 커리언 리벤지 스릴러 포스터인 브라이트 하이 컨트레스트 라이팅 위드 풀 일루머네이션, 인텐스 30S만 스탠딩 디터민드 인 마던 솔 스트리트 홀딩 올드 팹리 포토 앤드 리겔 다큐먼츠, 블러드 나이시티 라이츠 백그라운드, 볼드라워지 커리언 타이틀 텍스트 오버레이 금쪽이 형은 내 어린 시절을 망쳤다 그리고 날 모함해 소송까지 걸어왔다. 프라머넌트리 센터드 포 센세이셔널 언넥션, 스몰 오디오 스피커 아이칸 위드 오디오 텍스트 인 바텀 코어너, 리얼리스틱, 그리핑 스타일 라이크 더 글로리 오어. 펜트하우스 FL1 금쪽이 형은 내 어린 시절을 망쳤다 그리고 날 모함해 소송까지 걸어왔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이 보낸 소장을 손에 쥐고 서 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 내용 증명. 명예훼손으로 5억 원 청구. 그가 나를 고소했다. 내가 그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고. 웃음이 나온다. 진짜 웃음이 목이 메어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섞인 웃음. 금쪽이 형. 김민준 형. 우리 동네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금쪽 같은 큰형. 착하고 잘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그런 형이 나를 망쳤다. 10살 때부터 18살까지 8년 동안.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아, 형이랑 비밀 놀이할까? 그 말이 귀에 맴돈다. 어두운 방, 형의 숨소리, 내 울음소리 삼키던 베개 냄새. 엄마 아빠는 형을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가족이 깨질 거라고 형이 그러라고 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겨우 집을 나왔다. 대학 기숙사, 원룸, 알바, 빚. 그 모든 게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심리치료 받으면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성폭력, 트라우마, 가해자. 치료사 선생님이 물었다. 신고할 생각은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었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 가족은 형편만 들을 테고. 그냥 잊으려고 했다. 아니,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작년 형이 결혼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 예쁜 신부, 행복한 미소, 우리 가족의 시작지라는 캡션. 댓글에 금쪽이 아빠 될 민준 오빠 축하해요.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그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내 어린 시절을 짓밟은 그 손으로 새 생명을 안는다는 게. 그래서 나는 글을 올렸다. 익명 커뮤니티에. 어릴 적 큰형에게 당한 성폭력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안 썼다. 하지만 동네, 나이, 상황 묘사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게 시작이었다. 형의 삶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불안해했다. 형은 처음엔 무시했다. 그러다 점점 초조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소장.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승소 가능성은 낮아요.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다. 형아. 이제 내가 느껴봐. 내가 20년 넘게 느꼈던 공포를, 수치심을, 절망을. 내가 금쪽이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 무너질 거야. 나는 복수를 시작한다. 공정하게.
내가 나에게 한 만큼 정확히 돌려줄게. 약 1020자. FLE. 재판 날이 다가왔다. 형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법정에서 변호사 옆에 앉은 그는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머리. 하지만 눈 밑이 거뭇거뭇했다. 잠을 못 잔 티가 났다.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결혼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내 변호사는 반박했다. 피고의 게시글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적 트라우마를 익명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했다. 형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 1억. 나는 거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아니, 동생. 제발 그만해요. 민준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잠도 못 자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형이 나한테 한 짓 알아?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날 밤 누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어릴 적 사진 몇 장 형과 나. 그리고 내가 쓴 일기 일부. 날짜, 상황, 감정. 증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흔들릴 만한 것들. 다음 날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얘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형은 나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너 진짜 미쳤어. 왜 이제 와서 이래? 나는 대답했다. 형이 미쳤지. 왜 그랬어? 내가 동생이라서? 내가 약해서. 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다. 그땐 애들 장난이었어. 너도 좋아했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좋아했다고? 내가 울면서 싫다고 할 때마다 입 막고 협박한 게 좋아한 거야? 형은 얼굴이 하얘졌다. 시효 지났어. 증거도 없고. 너만 손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시효는 지났지? 하지만 사람들 기억은 안 지나. 그날 이후 형의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 과거 성추행 의혹. 동네 단톡방에도 소문이 퍼졌다. 형은 회사에서 조사받았고 결국 사직 권고를 받았다. 형은 나를 다시 찾았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형, 아직 멀었어. 약 1050자. FILE 3. 형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 그만두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 임신 초기였는데 유산됐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부모님은 형 편을 들었다. 내가 왜 그러니? 형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부모님 댁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너 왜 민준이를 그렇게 괴롭혀? 민준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형이 나한테 한 짓 알아? 아빠가 소리 질렀다. 무슨 소리야? 형이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어릴 적 일기, 치료 기록, 심리 상담 녹취 일부. 모두 들려드렸다. 엄마는 듣다 말고 주저앉았다. 아빠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형에게 전화했다.
형은 왔다.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땐 철없어서 엄마가 형 뺨을 때렸다. 그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 후 부모님은 형을 내쫓았다. 집에 오지 마라. 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돈이 떨어졌다. 원룸으로 이사 갔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복수가 달콤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공허했다. 형이 망가지는 걸 봐도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이 나를 찾아왔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해서. 나 죽을까 봐.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나는 말했다. 죽지 마, 살아. 내가 산 것처럼. 형은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나는 형에게 말했다. 소송 취하해. 그리고 치료받아. 나처럼.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 980자. FIL24. 소송은 취하됐다. 형은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가해자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나도 계속 치료받았다. 형이 다시 연락해왔다.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형은 동네를 떠났다. 새로운 곳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결혼은 파탄났지만 아이는 없었다. 다행이었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승진도 했다. 동료들이 요즘 밝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때 일이 떠올랐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형에게서 편지가 왔다. 긴 편지였다. 그가 나에게 한 짓, 왜 그랬는지, 후회, 반성. 모두 써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불태웠다. 제가 되어 날아갔다. 그 후 나는 익명으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어린 시절 성폭력 생존자들. 그곳에서 나는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위로해줬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닿았다. 형은 그 모임에 익명으로 가입했다. 가해자로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 약 950자. FIL25. 몇 년이 흘렀다. 나는 결혼했다. 아내는 내 과거를 모두 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강한 사람이야. 아이를 낳았다. 아들. 그 애를 안을 때마다 형이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 형은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니? 나는 짧게 답했다. 응.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미움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봤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엄벌받는 기사. 공소시효 폐지 논의. 나는 모임에서 강연을 했다. 용기 내서 말하세요. 침묵이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다. 형도 그 강연을 들었다고 했다. 문자로. 고마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치유는 계속된다. 나는 이제 살아간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앞으로. 형도
자기 죗값을 치르며 산다. 그게 공평한 가격이다. 약 920자. FIL6. 지난주 형을 만났다. 오랜만에. 카페에서. 형은 많이 늙어 보였다. 나도 그랬을 테고. 형이 말했다. 너 덕분에 내가 변했어. 나는 웃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지?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나는 말했다. 속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삶으로 하는 거지? 형은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정말.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알았어.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받아들임이었다. 그 일이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각자 길을 갔다. 다시 만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 아들을 재우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절대 내가 당한 걸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 테니까. 그리고 나 자신도. 이제는 지킬 수 있다. 금쪽이 형은 내 어린 시절을 망쳤다. 하지만 내 나머지 인생까지는 못 망가뜨렸다. 나는 이겼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게 나의 복수였다. 그리고 치유였다. 약 980자. 총 약 5900620자. 한국어 기준으로 단어 수 비슷하게 맞춤. 실제 한국어 소설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작성.